일단 당선 축하. 공식적으로 또 당선 축하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와 수다, 정치와 수다 그 우리 식구분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Q&A가 몇 개 있더라고. 김재섭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알겠지만 뭐 늘 그렇죠.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를 꼭 해명해 달래. 그 2조 심판 난 반대로 했다. 그거. 그래서 한동훈 저격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이 되게 많아. 그거. 너 한동훈 싫어하지 막 이런 게 많더라고. 그 얘기는 좀 약간 저도 억울한 게 있죠. 앞뒤 내용에 좀 잘리고 제목만 봐서 조금 약간 억울한 건 있었는데 네. 그거였었어요. 왜냐면 이 한동훈 위원장 때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거기도 포함이긴 하죠. 근데 쭉 다 해가지고 우리 당에서 희석이 형님도 아시겠지만 당에서 내오는 현수막이 진짜 후져요. 다 그 얘기하다 현수막이 너무 구리다고. 너무 후져요. 그건 맞아요. 네. 좀만 바꿔 뭐라 그래. 진짜? 근데 그때도 했던 얘기가 이거 막 문구 그대로 안 하면 막 공천 안 준다, 감천 준다. 근데 도저히 내가 그걸 거는 순간 도봉에서 당선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에서 시킨 거 그거 안 했다. 무조건 다른 거 안 해. 반대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그 60%씩 나오는 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2조 심판 이런 거보다는 저는 무조건 민생을 챙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민생 얘기만 계속했다. 그게 약간 성찰과 토론회 이런 데여가지고 일부러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한 거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 너 민주당 가라 그렇지. 뭐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이 도와줘도 됐는데 뭐 한동훈 욕했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앞뒤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뭐라 그러는데 미안하네. 저는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또 앞뒤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게 그래 제 입장에서 저런 말 할만하다 이렇게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이게 몇 번째 나왔더라고. 김재섭 불출마 선언. 우리가 나오느냐 마느냐 막 그랬었잖아요, 형님. 되게 웃긴 게 저는 사실 나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계속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그 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당의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전당대회도 포함하냐 그래서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그렇지. 어느 정치인이나 그냥 지나가는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잡고 전당대회 생각 있으십니까 하면 그 중에서 최소한 70%는 열어두고 고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이었는데 약간 뭐 아무래도 강북에서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이렇게 막 갑자기 일어났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김재섭은 출마로 뭐 뉴스파이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김재섭 당대표 출마하냐? 저는 그거 봤어요 형님. 나 몰라요 그랬지. 나 김재섭이랑 친하시죠? 이렇게 친합니까?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그것까진 뭐 그러려 했는데 뭐 감당할 일이다 하고 다 이러다가 뭐 나가려면 나가는 거지 했는데 제가 그 이후 메시지가 세졌던 이유는 출마한다는 기사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성대 나간 결절이 이후에 맡기면 안 돼. 목이 힘들어. 나간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랑 이상한 기사 작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한 소문이 뭐야? 작업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슨 뭐냐면 작업? 김재섭이 뭐 친윤과 손을 잡았다. 반한으로. 친윤 배우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웃긴 게 친윤 뭐 중진이랑 밥을 먹었고 친윤 중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럼 누가 작업을 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짐작하는 사람인데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되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윤 후보 김재섭이 됐구나. 심지어 제가 뭐 이철 모 의원님 방에서 나왔다. 뭐 김기모 전 대표 입장에 어디 방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맹세코 가족을 걸고 김기현 막 이름 말 걸네. 뭐 다 알아. 그 두 분의 방이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가본 적도 없고. 그건 얘기가 다르지.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막 지지를 호소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거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길래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저는 친윤이 개혁 대상이지 손잡을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나 그거 왜 얘기 하나 했어. 세게 끊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네.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친윤을 개혁하는 것이 저희 정책 소임이다 하니까 기사는 김재섭의 어떤 적극적인 전당대 피력 의지 막 이렇게 역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그걸 역으로 또 친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기 반대면 또 친한이 되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를 친한에 맞추고 친윤에 맞추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을 위해서 저는 어쨌든 당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최고위원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안 나오는 걸로. 이제 얘기 다 들었다. 이제 궁금했어요. 재섭이한테 저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는데 이건 아무데서나 밝힌 게 아니었는데 여기니까 제가 뭐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번 주말에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 조금 더 빨리 하루 먼저 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오는데 갑자기 벼랑간 원희룡 장관이 나온대. 며칠 됐어요. 한 이틀 그래요? 됐어요. 그런 얘기가 돈게. 그러니까 웃겨.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아마 나가시려고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힌 상태에서 뭐 인터뷰도 하고 기자분들하고 소통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나는 친윤도 아니고 뭐 비윤도 아니고 뭐 반윤 뭐 다 친 대한민국이다 뭐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조금 기류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친윤 쪽에서 좀 밀려고 했는데 나는 뭐 내가 무슨 친윤 이런 거 걸고 안 나가고 그냥 난 비윤이건 반윤이건 표되는 사람 다 받아야죠 뭐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 게 결국 친윤의 대표로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뭐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말하자면 이번에 제가 전대를 쭉 보니까 판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게 이게 뭐 그냥 친윤이냐 친한이냐로 갈려버렸어요 그냥. 그치, 구도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이 아닌 이상 다 친윤이 돼버리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반윤의 가장 선봉장의 한동훈 위원장이 자 아이러니한 거예요. 반윤의 선봉장이.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승민 의원도 출마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안 나올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나온다는 것 같고 오늘 거기 기사상으로 나온다고. 그분은 계속 상수잖아. 근데 좀 크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이 빠지니까 친한이냐 친윤이냐밖에 안 남는 거지. 가운데가 없잖아. 중도가 없는 거지.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은 예전부터 당 대표를 준비했다기보다 갑자기 몸풀다 나온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 활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좀 이 역으로 그러니까 소위 윤 대통령이 친윤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안 되는 기류가 강하다는 거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보여요. 그 원희룡 장관의 등판이 갑작스럽다는 것은 지금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패장의 이른 등판 그걸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원희룡 장관 뭐냔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한테 졌는데 물론 아무리 험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도 명분이 안 되는 거잖아. 하긴 거기도 승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조된 거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방송 쭉 하면서 그냥 원희룡 장관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낌새도 안 보였었거든. 근데 갑자기 저도 놀랐어요. 벼랑간. 본인도 몰랐고 형도 몰랐고 대중들은 당연히 몰랐는데 딱 소위 갑툭튀로 나오니까 거의 모든 데서 해석은 결국 친윤 후보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게 딱 아까 말씀드린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발언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발언 이후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 슬슬 소문이 난대. 그래서 이제 뭐 설득 작업이 들어갔다, 뭐 누가 뭐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야 뭐 확인 안 되니까 들은 거는 뭐 3명이 찾아갔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당이 걱정되는 게 이 지금은 딱 약간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전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딱 반으로 쪼개져 있는 느낌이에요. 당이. 그러게 뭔가 강을 건넌 느낌이 좀 보이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거니까.
선거 앞두고는 굉장히 전선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야 뭐 얘기가 되고 싸울 거리가 생기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으니까 누가 대표되는지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실과의 관계,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빠져서 정부 여당 이 여권이 막 분열이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럴 확률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아까 만약에 일단 대표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뭐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럼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지금 뭐 거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로 막 나오던데.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윤석열과 인간 한동훈의 관계를 자꾸 공적인 관계에 대입을 시켜서 그런 건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로 딱 보시면 그럴 수가 없어. 둘 다 망하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지. 이 구조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약간 저도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아직 뭐 선거가 시작이 된 건 아니니까 한동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못하지만 뭐 여론조사상 지금 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제가 뭘 재밌게 봤냐면 그 우리 KC인증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하다가 메시지를 한번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의원들이 몇 명이 그 이야기를 이게 참전을 했고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급하게 선회를 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그립이 너무 컸다면 이제는 당이 약간 그 대통령실이랑 뭐 정부랑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으면서 당이 이슈에 대해서 치고 나가고 우리 정부가 약간 이렇게 서포터 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좀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옛날에는 오히려 너무 가깝다면 여당이 여당 입장을 못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조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 공인과 공인 그러니까 말해 뭐 기관과 기관의 만남은 조금 더 건전한 긴장 관계로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형님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 총 4명의 후보잖아요.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뭐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이렇게 4명인데 그러면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결국 하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원희룡 저기 일단은 장관하고 제일 유력한 이제 1대1 매치 그런 느낌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쏠림이 있으니까. 글쎄요. 보면은 원희룡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하고의 이 대중 지지도 그러니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지지율이 비슷해요. 뭐 한동훈 60, 원희룡 11, 나경원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친윤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려는 목표 예를 들어 1차에서 결선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게 그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후보가 하나가 더 나오면 더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죠. 일반적이라면 빅샷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올수록 한 사람이 과반될 확률이 적지만 구도가 너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뭐 약간 한동훈 대 반 한동훈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많아지니까 여기가 서로 나눠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만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이게 또 변수가 결선 투표라서 만약에 뭐 표가 이제 이번에 과반이 안 넘어서 결선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그 예를 들면 지금 비윤 후보가 셋이라고 그러면 이 세 표가 결선에서 한 번에 확 모였을 때 그 응집력이라는 게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4나 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결선 투표는 약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요번에 그냥 존치시킨 것을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봤어요. 근데 그걸 존치시킨 거를 또 일각에서는 이거 한동훈 위원장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모든 게 그렇게 없는데 자꾸 한동훈 위원장과 엮여서 해석이 되니까 요즘에. 그렇죠. 거기가 완전히 상수니까. 그때 작년에 우리 당원 당규 100% 당원 100%로 바꿀 때 너무 비난이 많아서 결선 투표를 넣은 거거든요. 좀 민주적이잖아. 그렇지 그래도 조금 그렇게 넣은 건데 이걸 민심이 들어가는데도 이걸 둔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딱 있는 거지.
야 이게 하여튼 이번에 전당대회가 되게 묘하네. 저는 이것도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최상병 특검 입장을 밝힐 거다. 무슨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면 지금 뭐 이번 국회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는 것처럼 당에서 반대했었으니까. 근데 저걸 밝힌다는 건 약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저 기사가 나온 그 소스는 장동혁 의원의 얘기인데 저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고 기자의 질문이 나오면 입장 밝힐 거다라는 뜻이었어요. 나오면 수동적인 얘기예요. 수동적인 얘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면 나와서 출마 선언하면서 쫙 가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 답하겠다. 답하겠다는 건 준비가 돼야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거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출마 선언을 해? 그리고 아마 그걸 많이 물어볼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저렇게까지 약간 그래도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지금 정부 입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도 예를 들면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장동혁 의원 입장에서 저런 질문이 왔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출마 선언문을 준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그렇지. 뭐 개인적인 입장이 있으시지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하겠지. 입장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랑 다르지 않고서야 저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저는 그 당 입장은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수정 제한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정 제한 민주당이 어차피 안 받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수정할 수가 없죠 저쪽은. 그렇지. 모든 게 다 막다른 골목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도착해 있어 지금 민주당은. 근데 뭐 저도 이제 오히려 수정 제안을 하자는 입장인데 저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수정 제안을 했는데 더 세게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더 세. 그건 오히려 받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제 생각은 진짜로 저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안 내지는 국민의힘이랑 토론을 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을 텐데 점점 그런 공간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만 하는 모양으로. 민주당의 아버지까지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령님 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과 협상 공간을 점점 아예 없애버려서 니네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놈처럼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도 되게 세게 냈고 수정은 더 세게 냈고 다들 잘 모르시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양수 의원이 수정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쌩까고 박주민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맞아. 박주민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21대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한 것 같잖아요. 물론 저도 거기서 비판 많이 하지만 수정 제안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는 이 법안을 정말로 여야가 공히 문제의식을 갖고 통과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그것도 진짜 문제가 많겠네. 저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좀 걱정이 돼, 저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전당대 흥행 얘기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후보가 너무 안 나와서 흥행이 안 될 거라는 걱정부터 했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비대위 다시 시작했을 때. 뭐 어대한 맨날 그랬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순간 무슨 말을 할 거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출마를 한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출마해서 당선되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한 5개 나올 거예요. 5개. 자,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저건 무조건 물어보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장이 뭐냐. 그거 물어보죠. 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거의 뭐. 그 다음에 당 대표 됐는데 국회 상황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 그렇지. 근데 마지막으로 아니 당권 대권 이거 1년 반. 그 구정 때문에 당시 1년 정도밖에 못 할 건데 대선 나갈 거냐? 나갈 거면 1년밖에 못 했는데 왜 나왔냐? 이 5가지 질문이에요.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재량 문제. 그러면 완벽해요. 쨍을 생각해서 뭘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한동훈 그 머리 좋은 입장에서는 머리 좋은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마지막 거는 제가 생각할 수 있어. 마지막 거는 지금 대선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국민만 보고 뭐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시민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나머지 질문들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관계 이 세 개는 진짜 세다.
이거를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피해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은 이제는 선거가 아니니까 진짜 우리 입장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야, 하여튼 좀 흥미진진해졌어요.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라. 흥행은 완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댓글 좀 볼게요. 호떡님. 오늘 댓글 엄청 많아요. 대주시킬 거면 통화나 인지여부 가릴 겸 3자 대면하거나 법원도 정치 공방에 반발하지 말고 생중계 공개 재판 직권으로 속개하면 안 될까요? 국회 대질은 제가 이따가 저희 할 거예요. 청문회. 저건 못 해요. 저희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건 이따가 저희 설명드릴게요. 도나스 의원이 나오니까 그냥 뭐 난리도 아니네요. 하문수님, 김재섭 의원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오늘 불출마 결정 잘하셨어요. 우정 활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요게는 그 위도 훈이 쪽. 네, 또. 제가 오늘은 코가 좀 안 좋아서 약간씩 이해 좀 해주세요. 포렉스라지님, 헬스부 장관님 당선 축하합니다. 자랑 도나스가 앞으로 넓게 보시고 크게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 되세요. 선명성과 선한 마음의 한동훈과 함께 이 나라 큰 정치인 되실 거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사모님 오랜만이다. 어우 진짜 오랜만이네요. 마수다의 자랑 도나스가 왔어요.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스타 김재수 의원님 만세 너무너무 반가워요. 물론 백 대장님하고 윤성님도 좋아라 하시는 거 아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하셨고요. 화이팅. 이영애님, 희석 대변인님 한 위원장이 캠프 가시면 안 돼요. 정광재 대변인님도 당직에 있지만 가셨던데. 아니요 오늘 사퇴했어요. 그래요? 사퇴해야 갈 수 있어요. 사퇴해야 갈 수 있구나. 당직까지 사람 못 갑니다. 이철규 의원 왜 그래요? 한 30년 뒤로 간 줄 2024년이에요. 색깔론으로 창피한 줄 아셔야죠. 저것도 할 겁니다. 이거 다 있고. 조정은 이철규 의원 해당 행위 아닌가요? 한 위원장 비대위원 되시면서 책임당하고 되고 뒤늦게 정치에 관심 가져 몰라 그런지 국힘 원래 이 야비한 곳인가요? 화나셨어요. 순돌이님, 한동훈 견제한데 제2의 김기현 대표 만들려고 원희룡 갑툭튀. 비판적이십니다. 용기님, 회식비 조금 보탭니다. 세 분 강동갑, 강동갑입니다. 심지어 강동갑이세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한동훈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좋을 텐데요. 김나영님, 원희룡님은 친윤의 공자인가요? 여기저기서 한 위원장 견제하다 용산에서 공작 부린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아까 설명 들으셨죠? 하문수님, 오늘 갑툭튀 원희룡 출마 선언 보고 확신이 들었다 용산 개입. 진짜 걱정입니다. 또 어디죠? 미리님, 도봉스타 희성님, 성문이 왔어 잘 보고 있어요. 리짜이밍 언제 감옥 가는지 궁금하네요. 법사위원장 멍청래 덕분에 방탄하는 거 보니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전희님, 재선님 인스타 메시지로 인사드렸던 도봉을 살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옆 동네 살고 있는 동생이 나온 것 같아 반갑네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도봉은 제이님, 윤희석 대변인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서 보수 패널 극한진 것 같습니다만 유연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나스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응원합니다. 그 희석이 형님 팬분들이 10만 원씩 두 분이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 분은 강동갑이시고. 장난 아니야. 우리 제르가디스님 요즘에 제일 비판적으로 들어와서 막 용사를 저격하시는. 먼저 김재섭 의원님 당선과 등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국힘에서 몇 안 되는 30대인 만큼 말뿐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이값도 못하고 용산 눈치나 보는 무능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용산 부부한테 쓴소리도 많이 주세요. 같은 30대로서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문수님, 위원장님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던데요. 당대표 출마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론적인 말 사적으로 회복이 어렵겠지만 위원장님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요. 여기 저희보다 더 빠르신데? 빨라. 여기 장난 아니에요. 뭐야? 여기 지금 현직 국회보다 더 빨라 정보가.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원희룡님 나오는 거 보니까 용산 그 사람은 덩치 한 바퀴 참 쪼잔하고 지존하네요. 한동훈 되는 꼴을 절대 못 본다 이거죠? 네 하셨고요. 이영애님, 진짜 친윤들 징그럽고 소름 끼쳐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 이철근 자기는 몰랐다 어이없어요. 이분들 이런 식이더라고요. 김경률님 오늘 전화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윤 대통령 정재석 실장 제외하고 라도 조 1분이 먼저 만났던데 이철근 몰랐다니 참 어이상실 하셨고요. 하문수님, 와 오늘 진짜 많네요. 어제 구성국이 자기 방송에서 이철규를 죽이는 것은 대통령 죽이는 것이라고 혼자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심각하다 심각해. 내 밑에 팍스님, 용산 어째서 기어코 한동훈님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건가요? 관여 안 한다도 역대급으로 영향 주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김의원님 지역구 책임당원입니다. 어이구. 야 정말 기뻤습니다만
제발 이준석과 다른 건강한 보수 정치를 나오길 바랍니다. 아 그동안 이준석은 여기서도 또 계속 윤대원님, 유희석 대변인님 존경합니다. 한 위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세 분 모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우리 마수다 왔는데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이제 비판하면 저한테 막 혼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비판해달라 그러잖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마수다 식구분들이. 이게 참 이 쌍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때 막 대통령 관련해서 좀 비판하면 막 이제 혼 엄청 많이 내셨거든요. 보너스 주거라 뭐 이러면서 아니었거든요. 저 새끼 저거 또 내부 총질이야. 나 안 볼란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옛날에 대통령 다 지지했던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야 근데 진짜 우리 정치 빠르다라는 생각 엄청 빨라요. 네 진짜로. 근데 사실 나는 이철규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위원장하고 각을 세우는 거 다 오케이인데 뭐 머대하는 해당 행위라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게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댓글창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기도 한 것 같아. 그게 도와주는 건가? 나는 용산을? 나는 그 계속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걸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그리고 확실하게 느낀 건 조정훈 의원은 이제 완전히 친윤이네요. 그러니까요. 돼버렸죠.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을 저희 당 영입할 제가 왜 자꾸 조정훈 의원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도나스 안 나왔을 때도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 그분이 입당을 할 때 그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 처리가 된 건 나중에 이제 합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입당에 준하는 조정훈 의원 환영식이란 걸 맞아. 그 강서구 현장 강서구 뭐 그 현장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알 거. 그럼 확실하네요. 근데 그때도 분위기가 되게 묘했고 어쨌든 우리가 한석이라도 더 오고 이분이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포에 잘하고 당선도 됐는데 그렇지. 그 이후 행보가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이제 총선 백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 형이 한번 불 뿜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어 한번 했죠. 백서가 이제 이슈에서 사라졌죠.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꼭 공격해서가 아니라 공격의 논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치 이 상식과 안 맞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대안이라는 말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하죠 원래. 그거 많이 하잖아. 하잖아요. 해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쓰는 관용어인데 그 말을 하면 해당 행위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위원장 뭐 반대쪽에 서서 비판하고 이런 건 뭐 꼭 정치인들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듯이 그렇지. 한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총선 백서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나로밖에 안 느껴지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이것도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 게 그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셨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제가 웃긴 게 세상이 참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했던 게 그 이제 한동훈 책임론들이 막 나오고 당연히 비대위원장이니까 책임 있죠. 그건 저 인정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 뒤집었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서도 아니 한동훈 위원장 당연히 책임 있다. 근데 한동훈만 책임이냐 이게 내가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 제일 잘한다 그거. 그래 한동훈 위원장이 막 이렇게 그 도봉에도 한 3번, 2번인가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나중에 목도 쉬고 막 테이프 잔뜩 붙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조 심판 이거는 강북 근처에 잘 먹히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 힘들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막판에 보수 결집이 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세 강한 데서 보면 투표율 되게 높거든요. 저희도 투표율이 70%예요. 도봉구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다 나오신 거 위기 의식을 갖고 나오시긴 한 거예요. 안 된다 막 난리 났었잖아. 그렇죠. 그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는 못 이긴 건 맞지만 엄청나게 강한 그 지지율 하방 압력을 몸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 그건 인정해야 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웃긴 게 이런 거였죠.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들 저 반대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난리 났었어. 또 반대한다고 네. 그러면서 막. 아시잖아요. 제가 반대했잖아요. 손 들고 어. 그때 했던 얘기가 아니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랑 관계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대통령 들이받겠냐. 인간적으로 그거 어렵다.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나중에 대선 때 쓰일 텐데 지금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제가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네. 똑같이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근데 한동훈을 모시자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 한동훈 죽어라고 하고 있고 그게 진짜 웃겨. 한동훈 반대했던 저는 한동훈 때문에 그나마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웃긴 있어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사관이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몰아갔다고요. 오는 걸로. 그렇지. 비대위원장이 뭐 T조에다가 줘가지고 T조에서 단독 보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가면서 윤재욱 대표도 그러고 한동훈으로 될 때 반대한 사람이 장동혁. 되게 재밌어. 네. 반대한 사람이 장동혁. 반대. 도나스. 반대. 여기. 도나스. 한 명 더 있어요. 유이동. 유이동 반대. 네. 그렇게 됐는데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랬다는 재밌네. 거예요. 아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할 때 반대하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그게 결과 되게 좋은 멋있는 말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정치를 하겠다. 자 정책의장 유이동. 사무총장 장동혁. 그다음에 여기 도나스 거기 또 도봉도 되게 뭐 빨리 공천해주고 그렇게 빨리 된 갔었잖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논리가 맞고 하면 저런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맞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당이 진짜 야 이거 막 도봉이란다. 강서구청 17점 뭐 몇 프로 치고 그렇지. 김기현 2기 나왔다가 망하고 김기현 대표 그냥 그렇지. 사퇴하셨잖아요. 네. 막 당이 어떻게 공중분해 되는 느낌이었어 그때. 몇 달 후에 총선 치르는데 이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온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 우리 야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야구 얘기로 많이 야구로 풀어. 치면 무사 만루에 3번, 4번, 5번 타자 기다리고 있는데 한동훈 세이브 투수가 올라왔어. 그래서 투아까지 잘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볼 뒤로 빠지고 에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비자책으로 한 4, 5점 준 거예요. 그럼 그 투수를 우리가 블레임할 수 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비자책 4실점이야. 자책점이 없다고. 던졌는데 포수가 잡을 수 있는 걸 놓치고. 근데 기록제는 패전 투수는 한동훈이야. 그렇지. 근데 방어율은 빵이야.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이 그 야구로 설명해 주면 바로 이해돼.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알아요. 하루 왼쪽 야구 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루 왼쪽을 야구 보니까. 아니, 그리고 더 하나 더.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 반대했던 사람 한 명이 사무총장이 됐고 한 명이 정책위장 됐고 저는 1번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지. 1번 공천. 재밌죠. 나도 반대할 걸. 저는 선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대 그렇지.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선대위원장. 그 얘기는 뭐 계속 했었지. 근데 지금 그 아이러니하게 그 한동훈 위원장을 모셔오려고 그렇게 막 했던 이철규 의원이 선봉에 섰다니까. 요즘에 약간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데 진중권 교수가 진짜 화났어요. 저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철규 정말 사악하다. 김경률 영입해놓고 한동훈 공격 세팅. 근데 김경률 그 당시 비대위원 영입한 게 이철규 의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먼저 컨택한 건 맞아요. 그리고 윤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뭐 노동관계 생긴 거 거기 뭐 자문위원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김경률이란 분은 그다음에 이제 함은경 거기 4명 나오잖아요. 자 김경률, 함은경, 신지호 맞아. 한 명 누구지? 누구였더라? 자 일단 셋만 합시다. 일단. 함은경, 신지호, 진중권. 그렇죠. 자 김경률은 그래요. 그다음에 함은경 대통령이 그 목포 회치까지 갔잖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네.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함은경 위원장에 대해서는 진즉에 영입할 거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어요. 네. 당에 와서 강연도 하고 했었다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면. 근데 신지호 의원은요. 대선 경선 맨 처음부터 이마빌딩이라고 그 경선 때 처음 저희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지. 그렇지. 진중권 잘 아시잖아요. 조국 흑서 쓰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막 어떤 스펙트럼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막 나누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하고 행동을 같이 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한동훈 위원장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좀 정체성이 이상해.
색깔이 좀 이거는 방식의 문제 진짜. 이거는 안 맞죠. 좀 새삼스럽긴 40년, 하다. 50년 된 네, 얘기지. 네. 이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니에요? 방식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런 거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옛날엔 했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게다가 그럼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인데 네. 조정훈 그때 의원이 인재영입위원회 인재영입 부위원장격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된다 그랬을 때 또 이거 친윤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 그때 기억나네. 그렇죠. 김기현 2기 때 1기 때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이 다 사퇴하고서 2기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할 때 조정훈 의원이 영입이 되면서 인재영입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서 김경률 위원을 정식으로 영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위원장격으로 활동하던 조정훈 의원이 접촉한 게 나는 몰랐다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 야, 이건 진짜 후지다. 그 얘기는 경기지사 이재명이 경기부지사 이화영 하는 나 모르겠는데 한 거랑 똑같아. 근데 밑에가 9년 6개월이야. 어떡하려고 그래요 논리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이철규 의원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하나만 뒤집어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닌 게. 제일 웃긴 게 김경률 의원의 반응이었잖아. 뭐라 어제 그랬어요? 나온 거. 네, 이철규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아유 정말. 딱 꺾어가지고. 야. 근데 저러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나 모르겠네. 참 아무튼 일단 기사 내려주시고요. 아무튼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사실상 이제 다들 출마 선언하니까. 이미 시작이에요. 이미 시작됐죠. 뭐 출마 선언을 오늘부로 한 분이 먼저 하셨고. 일단 오늘 우수수 출마 불출마가 오늘 우수수 다 그렇지. 나와버렸어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상황 대해서 저희가 오늘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